운동을 안 해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요즘 외국 헬창들이 미쳐있다는 바로 이것! 운동 없이 근육 성장, 체지방 분해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트릭! 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JJ입니다. 여러분, 만약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유산소 운동을 한 것처럼 대사가 촉진되고 혈액순환이 되고 근육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체지방 제거까지 촉진이 된다면 약물 말하는 거? 아니 근데 약물도 아니고 부작용도 없다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운동과 관리에 진심이라면 정말 욕심날 만한 효과들. 아니야,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더 혹할 만한 이것!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것!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사우나입니다. 해외 피트니스, 건강, 웰니스 컨텐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이런 트렌드를 팔로우하고 있다면 사우나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유명한 팟캐스트부터 전문 분야의 과학자, 그리고 의사, 유명한 운동선수나 인플루언서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우나를 추천하고 있고 때로는 열광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꿀 정보와 혜택, 우리도 알고 배우고 또 적용해서 모두 누려야겠죠? 오늘은 JJ가 최신 피트니스, 웰니스 트렌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우나의 기원이 궁금해요. 사우나는 만국 공통의 개념이지만 그 기원은 핀란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2000년 전, 당시 핀란드 사람들은 이 추운 기후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 사우나를 개발했다고 해요. 핀란드어로 사우나라는 단어는 목욕 또는 목욕을 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사우나는 20세기에 들어 핀란드 이민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는데요. 스칸디나비아, 터키, 일본, 그리고 한국의 찜질방까지 다양한 나라에 비슷한 문화가 생겼죠. 따뜻한데 지지면 그것이 최고거든. 전통 핀란드식 사우나는 건식 사우나로 높은 온도와 낮은 습도가 특징이에요.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지고 뜨거운 스토브에서 돌을 달구어서 여기에 물을 붓고 로이르이라는 증기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일시적으로 습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물을 부어가면서 이용하는 핀란드식 사우나는 이 습도를 이용해서 땀 배출을 일시적으로 조금 더 부스팅해주는 장점이 있고요. 따뜻한 증기로 우리의 호흡기를 부드럽게 열어주면서 기관지를 이완시켜주는 큰 장점이 있다고 해요. 사우나의 효능 궁금하시죠? 게임 체인저! 사우나의 효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나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최근에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효과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또 이것들이 전문가의 입과 경험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해외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데? 첫 번째, 심혈관 건강 증진. 거기에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사우나의 사용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심장 기능을 강화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해요. 이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요. 2015년에 발행된 무려 20년의 데이터를 추적한 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42세에서 60세 사이 남성 2,3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 결과 주 2, 3회 사우나를 한 남성은 주 1회에 비해서 심장마비 위험이 22%나 감소했고 주 4회에서 7회까지 사우나를 한 남성은 63%나 감소했다고 해요. 이 논문에서는 치명적인 심장마비, 관상동맥질환, 심혈관 질환이 사우나를 자주 할수록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건강 노화 분야의 권위자인 론다 패트릭 박사 역시 사우나의 열성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분의 컨텐츠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녀는 유명 팟캐스트에서 사우나가 심지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심혈관계 운동을 시켜준다고 언급했죠. 즉, 유산소 운동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한 것과 같은 대사적인 베네핏, 심혈관계상의 베네핏을 재현해준다는 의미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 꿀맛 아닌가요? 잠깐만, 그러면 운동도 하고 여기 사우나까지 하면? 두 번째 효능, 성장 호르몬의 촉진. 그로 인해 체지방 분해의 가속화.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발생되는 호르몬으로 신체의 성장과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와 근육을 성장시키고 혈당 유지, 세포 재생을 담당하기도 해요. 또 이 콜라겐 생성에도 관여를 해서 피부의 탄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요, 이 성장 호르몬이 지방 분해를 촉진시킨다는 점, 이 지방세포를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체지방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할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야말로 만능인데요. 아쉽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 성장 호르몬은 조금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우나의 사용이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조금도 아니고 대량
촉진한다고 하네요. 이에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1986년 한 실험에 의하면 80도에서 하루 2회 1시간씩 7일 동안 사우나를 했더니 성장 호르몬 수치가 무려 16배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천천히 소폭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16배라니요? 정말 놀랍죠? 약물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운동과 병행했을 때 이 성장 호르몬의 증가폭 수치는 훨씬 더 커진다고 하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이 사우나에 목매는 이유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세 번째, HSP. 요즘 외국에서 정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Heat Shock Protein. 줄여서 이거를 HSP라고 하기도 해요. 한 번도 안 들어봤다면 내가 트렌드에 좀 둔감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데요. 이 HSP는 우리 세포가 열, 스트레스, 독소 등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손상된 단백질들을 복구하거나 안정화하면서 우리 세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아주 뜨거운 곳에 있다 보면 내 몸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몸에서 이 HSP를 만들어서 이 세포가 망가지지 않도록 손상도 방지하고 회복도 촉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HSP는 근손실을 방지해주고 운동 후에 발생하는 근육의 손상을 빠르게 복구하는 등 회복 속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체의 몸의 세포가 안정되면서 근육통에도 효과가 있죠. 최근에는 면역 강화와 특히 노화 방지와 장수에도 이 HSP가 굉장히 크게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많은 과학자들까지도 이 사우나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와 불안감 감소. 정기적인 사우나의 사용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땀 배출을 통해서 우리 신체를 이완시키며 이를 통해 불안과 좌절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한 번이라도 사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뭔가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릴렉스 되고 긴장도 풀리고 한층 이완되는 느낌 느껴보셨을 거예요. 1986년 학술지에 게재된 반복적인 사우나 목욕이 내분비계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에 따르면 핀란드식 사우나를 꾸준히 하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감소시킨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 노폐물 배출, 혈류 순환을 시키면서 피부가 탄력이 좋아지는 효과, 우울증 개선 등등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죠. 특히 해외에서는 이 사우나를 전문으로 하는 웰니스 시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마치 붐이에요, 붐. 얼마 전에 제가 캐나다에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사우나 클래스라는 걸 하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한국 피트니스 웰니스 업계의 얼리 어댑터. 다이어트하러 말리부까지 가서 항공 별도 1,500만 원을 쓰고 온 사람. 저는 2022년 12월에 개인 핀란드식 사우나를 구매해서 지금까지 2년을 꽉 채워서 사용을 해봤어요. 당시 가격으로 한 7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이렇게 중간중간 물을 부어서 사용하면 습기가 나와서 100도까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핀란드식 건식 사우나였어요. 저는 운동과 병행하기도 했고 때로는 운동 없이 사우나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 일단 릴렉싱 효과가 정말 탁월하고 이 사우나를 하고 난 저녁에는 정말 잠이 잘 와요. 그런가 하면 면역력도 좋아지는 것이 느껴져서 큰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을 많이 피해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처음 사우나를 사용했던 것이 겨울 시즌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 피부가 굉장히 건조했어요. 이런 것들이 불과 한 일주일 만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촉촉한 수분감이 생기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 사우나 루틴도 공유를 드릴게요. 루틴이라뇨? 사우나도 루틴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 해외 전문가들의 사우나 루틴을 찾아보면 정말 다양해요.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있습니다. HSP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90도 정도의 고온에서 최소 20분 정도는 노출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우나를 할 때에는 사우나 안에 있는 시간, 나와서 체온을 낮추는 시간, 그리고 휴식하는 시간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보자는 처음 사우나 내에서 20분, 2분 정도 짧게 찬물로 샤워, 그리고 나서 20분을 휴식하는 루틴으로 사우나를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조금 더 익숙해지면 20분을 30분으로 늘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세트를 늘려서 2라운드씩 마치 운동처럼 진행하는 것도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700만 원이라면서요. 너무 비싸잖아요. 물론 저처럼 개인 사우나를 집으로 들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데 가격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인 사우나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쉽게 도전하기 어렵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작은 설치형 1인용 사우나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사우나 at home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온도가 꽤 높이 올라가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 설치형 사우나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국내에는 예전에 회사원님이 유튜브에서 한번 리뷰도 하셨던 1인 사우나 샵도 있습니다. 사우나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으셨다면 이런 원데이 시설에 가서 제대로 된 루틴을 한번 체험해보시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사우나도 물론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열을 동반한 급성 질환이 있거나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저혈압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사우나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이나 임산부의 경우도 강도 높은 사우나를 피하는 게 좋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남성 불임과도 관계가 있어서 고온의 사우나를 자주 하는 경우 정자의 수와 활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요. 남성분들은 사우나를 진행할 때 생식기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시원한 팩을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쿨다운 하시는 이런 스킬을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요즘은 쇠질만, 닭가슴살만 이렇게 하던 분위기에서 정말 많이 벗어나서 새로운 개념, 루틴, 또 기술과 접목된 지식들이 피트니스계에도 마구 불어닥치고 있어요. 식단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고구마, 닭가슴살 이런 식단에서 사람들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조금 더 목표하는 바가 단순한 다이어트에서 조금 더 넓어지다 보니 간식, 지방 사용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식단 등등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고 있죠. 보조제나 영양제도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BCAA만 먹으면서 운동했더니 라떼랑은 달라요. 근육 회복과 성장을 부스팅하기 위해서 사우나나 콜드 플런지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 이런 바이오테크와까지 결합해서 그야말로 완전 새로운 것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트레이너들도 공부하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JJ도 꾸준하게 이런 중요한 트렌드들을 경험하고 또 공부하면서 젤린이들의 건강한 운동과 삶을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컨텐츠에서 재밌는 내용을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